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기회 박탈 분노 연합의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대표,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당이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신재민 청문회, 조회수, 선관위원 사임, 자진 사퇴 등을 주장하다가 한 1월 한 20일께부터 밤늦게 먹기 운동을 했지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 설 연휴 내내 했다고 주장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없고 피켓만 있다. 이러다가 결국은 설거머니 이제 3월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김태우 사건, 손혜원 사건, 그 다음에 신재민 사건,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그 부분 같은 경우 계속 투쟁을 했었어야죠.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국민적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검찰로는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이 의혹을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밝히는 게 당연히 야당의 책무죠. 책무인데 그렇다면 이제 국회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국민적 메시지를 이 특검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투쟁을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 좀 너무 뜬금없고 좀 이렇게 들어간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아니죠. 자, 주당이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걸 민주당은 잘 알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 저기는 매가리도 없고 끈기도 없는 정당이니까 적당히 또 시간 좀 돼가지고 여러머리 좀 하면 또 100개 들고 들어올 거야. 계산이 자유한국당 머리 위에 민주당이 있는 거죠. 그대로 지금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찬 당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는 분명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이거 정치 성향 이런 걸 떠나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권력을 이렇게 크게 가진 정권에 대한 이러한 견제가 안 들어가면 부패하고 썩는 거죠, 그게. 자,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또 주장도 못한 것도 있어요. 겁이 나서. 문재인 부부가 김경수 드루킹의 몸통이다라는 의혹이 김경수 구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누구나. 그런데 특검이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몸통이 아니라 하수인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몸통인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그 말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저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력 견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견제를 못하면 또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부부 특검하자 말을 112석이나 가지고 있는 한국당이 말 한마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야당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어마한 권력을 가진 정권에 대한 견제 아닙니까?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야당이 왜 있습니까? 무서우면 야당 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그걸 싸울 수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놀러 갔습니까? 국민 피 같은 혈세 받아가면서 국회 운영하면서 뭐 합니까? 놀러 갔습니까? 저 당의 운영비나 선거 때 쓰는 경비도 전부 세금으로서 세금이죠. 나가지 않습니까? 국고 보조금이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에듀파인 같은 거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입했어요. 후원회에서 후원금 받은 거, 그 다음에 세비 중에서 업무 추진비로 쓰는 내용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고 당 운영 보조금, 또 정책 활동 보조금, 또 선거 지원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에듀파인으로 해서 그 돈으로 밥 먹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는지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고요. 저는 분노하는 부분이 야당이 정권 견제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웃기는 거는 나경원이가 총대 메고 전격 복귀하기로 했다. 안에서 싸운다는데 안에서 싸운다 말 믿어집니까? 뭐 안에서 바깥에서도 안 싸우고 있는데 안에 가서 뭘 어떻게 싸웁니까? 거기는 또 민생법안 통과되고 나면 또 민주당은 배째라 그러고 이제 또 나몰라라 할 텐데요. 그게. 아니 예. 과거에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자고 150일을 개겨서 예. 그때 뭐 세비 받지 말라고 하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 버텨서 결국 특별법을 했죠. 만들고 예. 들어가자마자 91개인가 법안을 통과시켜서요. 예. 저것들 원하는 것도 다 집어넣어가.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체질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그 자유한국당 비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트주의 있지 않습니까? 늘 지금 국회의원들 몇 면을 보면 정말 그 어떤 결기와 소신과 결기를 가지고 한번 어떤 정의를 가지고 싸워본 사람 없고 늘 높은 자리에서 늘 자리를 누리고 늘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막상 국회에 가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런 결기도 안 나오고 뭐 말 그대로 새님들이 앉아 있는 거죠. 엘리트의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엘리트 사전적 정의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엘리트 아니 적어도 엘리트라면 남보다 교육을 전문- 많이 받고 예, 전문성도 그다음에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예. 사회적 그 상층에 도달해서 그 분야에 정통한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아주 핵심 예? 예. 이 뭐라고- 지도 세력. 예, 지도 세력이라고 해야 엘리트인데 예. 미국의 엘리트들이 보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반 엘리트를 펼쳤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의 공화당 지지한 상당히 많은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조차도 예. 미국 정치가 지나치게 엘리트됐다. 예. 엘리트화됐다. 그게 뭔가 하면 아이비리그 나와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 경력으로 예. 뭐 이 변호사나 또 뭐 좋은 대학의 교수나 예. 뭐 이런 상층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또 정치판에 들어오고 전문직을 갖고 있다가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돈 많은 미국의 IB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같은 데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할리우드나 IT 기업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예. 그래서 억만장자 끼고 겉으로는 아주 개혁적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썩은 예. 뭐 금융위기나 불러일으키는 서브프라임 사태나 초래하는 예.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켜 준다. 이런 거를 미국의 국민들이 엘리트주의다. 예. 그래서 미국에는 오래된 반지성주의 전통이 있어요. 예. 기독교를 중심으로 또 그러고요. 예. 그런데 한국에 지금 한국당식의 엘리트주의, 저거 엘리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이자 솔직히 말하면 배우거나 돈만 있지 이 인간 수준은 양아치 건달에 가까운 수준들이 뭘 한국당 의원들이 이거 뭐 들으면 나보고 욕할지 몰라도 저는 내 소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솔직히 돈과 권력만 추구하지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전혀 지키지 않는 예. 천민 자본주의의 예? 예. 하수인들이다. 나는 그렇게 정하고 싶어요. 천민 자본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본주의 정통적인 자본주의가 아닌 좀 그 왜곡된 예,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그렇죠, 예.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온갖 폐단에 기생해서 그렇죠, 예.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천민 자본주의자라 하잖아요. 예. 지금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고는 이명박 뜯어먹다가 나중에는 박근혜 뜯어먹고 예? 책임 안 지고 그런 사람들만 다 남아가지고 지금 한국당에서 권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천민 자본주의자들은 약점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자기들 살았으니까. 존재 자체가 약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약점이 넘치는 한국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이 문정권과 싸우기를 포기한 거다. 그렇죠. 자, 얼마나 예.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문정권에 대해서 싸우는 전력의 5%는 한국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한국당 의원 하나만큼도 못 하잖아요. 저희가 무슨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문재인이가 살던 집에 의료보험 안 내서 압류될 때도 한국당 의원이 말하면 내일이라도 언론에 나올 건데 내가 100번 말해도 언론에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저러는데 황교안이가 지금 대표되고 나서 지금 급속히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 하에
지금 문 정권이 끌고 가는 야합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하에 야합을 하고 있어요. 복귀를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인가요? 그리고 뭐 희상이 만나갖고 초월에 밥 먹고 다니고 정의당도 인사갑디다 평화당하고. 그 가서 또 티격태격 말다툼하고 자빠졌어요. 그리고는 재래식 시장 방문하고 너무나 상투적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만약 이 대표가 처음에 당 대표가 됐다면 현 상황에서 어디를 방문하겠습니까? 제가요. 예. 제가 당 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생각을 안 해봐고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시장 간다라는 거는 너무 상투적 아닙니까? 늘 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갔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어떤 이제 진부하고 감동도 없고 그렇죠. 예. 시장은 너무 상투적.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걸 시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 봉화 마을에 묘역 참배하러 가고, 예? 권양숙이 또 면담하고, 예. 또 올라오면 또 이희호 면담하겠죠? 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 지금 예, 그 시국이 너무나 엄중한데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당 대표 이제 제일 야당의 대표면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국민적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엄중한 시기에 좀 예. 자, 한국당의 이 황교안이가 예. 벌써 공약을 말아먹었어요. 후보 때 문 정권이 신적폐를 저지르고 있다. 이래서 신적폐 저지 특위를 당내에 만들 거를 갖다가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신적폐면 어떤 게 신적폐겠습니까? 신적폐요. 신적폐가 전에 이제 교육 쪽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이제 그 교육을 왜곡시키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뭐 여러 단체들 민도총도 그렇고 뭐 전교조도 그렇고 뭐 적폐 단체인 것 같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경제나 아니면 경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어떤 불만이 있지만 계속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뭐 탈원전 같은 부분도 예.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원전을 재개해야 되고 또 원전 우리나라가 원전 세계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탈원전을 하겠다 그러면서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고 없애면서 또 원전을 해외 수출하겠다 뭐 이러니까 그래 20대들이 그런 데서는 이탈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체 이탈이잖아요. 탈원전을 하면서 또 원전 수출을 하겠다고 이제 해외 나가가지고 무슨 그 어떤 샐러리를 하고 이러니까 20대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자, 김태우 뭐 손혜원이부터 시작해서 신재민이 폭로라든지 예. 뭐 드루킹 사건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압박을 행사한다든지 경찰이나 검찰에 예. 또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농단이라고 협박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도 신적폐고요. 암호화폐 문제도 신적폐고 최저임금도 신적폐고 그렇죠. 또 적폐 청산을 빙자해서 정치 보복을 하거나 야당 겁주는 것도 신적폐고 예. 그런 게 다 신적폐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런 신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황교안이 당대표 TV 토론회에 나와가 제가 당대표가 되면 신적폐 저지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의 지시로 친박 김태엄을 신적폐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안을 만들어가 최고위원회에 올렸대요. 그런데 첫날부터 최고위원들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 정권의 적폐청산위원회와 어감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민해보자. 적폐 저지라는 표현을 비롯해 기능과 목적을 좀 더 가다듬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안 하기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자, 이 신적폐 특위라는 걸 저지 특위를 만들겠다 하다가 못 만드는 이 여기에 한국당에 한마디로 이 성격이 다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도 정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 정권은 오만 이름을 다 붙여가 겁을 주는데 저거들은 신적폐 저지특이든 안 그러면 뭐 문재인 퇴진특이든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반칙까지도 하고 자고 있을 때도 때리고 뒤통수에서 총독해 놓고 예? 진짜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무리하니 예? 과한이 따지고 있으면서 얻어맞고 있는 인간들이 예?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 전형적인 어떤 이제 샌님들 무슨 친목 모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큰 관심을 안 두고 있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관심을 안 두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각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정말 그 탈원전이 정말 잘못된 정책이고 이것만큼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지금 뭐 태양광 패널이 환경 오염도 심해진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탈원전을 막고 원전을 다시 재가동해야 되고 여론도 압도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서명지만 돌리고 이것도 집요하게 어디 들어눕든지 뭐 아니면 뭘 어떻게 뭐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왜냐하면 이건요. 우리 국가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고려, 뭐 타협 이런 거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집요하게 이렇게 끝까지 투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렇게 이슈되면 이것 좀 건드렸다가 저것 좀 건드렸다가 무슨 뭐 시장판에 뭐 어떤 물건 파는 이거 팔았다가 저거 팔았다가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이제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야당에 대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자, 신적폐 저지특위의 위원장을 자기가 맡기로 했다가 설거머니 자기 되고 나니까 친박 김태흠이를 시키겠다 하다가 당내에서 황 대표가 맡기로 했다가 왜 김태흠이 시키냐 해서 또 그것도 논란이 됐다라거든요. 그러니까 표 얻을 때는 강성투쟁을 하는 척 쇼하다가 이제 되고 나니까 그런 자리를 맡아서 문 정권과 직접 각을 세우는 게 부담이 좀 됐나 봐요. 뭔가 되게 갱게 있는 게 있나요? 왜 자꾸 물러서죠? 갱기면 대표 말라 합니까? 예? 아, 나 시켜주세요. 하나도 안 갱기게 하라는 거 다 해가지고 문 정권을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쓸게요. 왜 그렇게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게 아니지. 하고는 싶고 겁은 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자리는 가고 싶은 사람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비호한다고 내가 황교안이 뭐라 하면 달라 들어가 나보고 뭐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정신 좀 차리세요. 맨날 평생을 종으로 살랍니까? 정치하는 놈들. 아이고 참말로 대중들도 야 수준이 민주주의의 수준이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자 한유총 사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유총 맞죠. 자 슬립허가를 취소했어요. 취소하겠다고 했죠. 하겠다고 했죠. 하겠다 해서 뭐 하겠죠. 뭐.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취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엄포 같기도 한데 뭐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엄포든 아바디든 어떻게 정권이 어떤 단체가 자기들한테 좀 이 위협이 되거나 반대한다고 그걸 단체를 취소합니까? 그리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 사태가 벌어지기만 전만 해도 한국에서 로비력이 가장 뛰어난 단체로 이렇게 세상에 거론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요 유치원 사태의 본질이 그 이제 사립 유치원이 이제 생긴 어떤 이제 이제 배경을 보면요. 80년대 이제 원화가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아이들이 이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국가에서 이걸 다 수용을 못했던 거예요. 애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사인들한테 그 국가의 어떤 책무를 사인들한테 이제 넘기면서 사인들이 자기 재산 수십억 털어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해가지고 유치원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에도 사립 유치원이 있기는 있었어요. 나도 부산에 대레사 유치원 다녔거든. 그 대레사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그 공립은 아니고 사립이었어요. 사립이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데서 유치원도 같이 한 거지. 병설 유치원. 학교 밑에 사립도.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 이제
꼭 80년대에 인구가 증가하고 그 전에 유치원 보내는 사람이 별로 별로 없었- 없었지. 그러니까요. 소득이 근데 낮아서. 80년대 근데 이제 80년대 증가- 들어오면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유치원들이 많이 보내고. 많이 이제 생기긴 거지, 그렇죠. 사설이요. 예.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유치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원인의 근본적 원인이에요. 학원인지 그렇죠. 교육기관인지 그렇죠. 그러면 교육기관 같으면 그 재산은 예. 사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은 대학이나 뭐 이런데. 예, 아니 그리고 사립학교도 그렇죠. 그렇듯이요. 예, 그럼 사립학교에 준하는 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안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민간이 안 뛰어들면 예. 정부가 정부 예산을 풀어서라도 예. 근데 그 유치원 하- 시설을 전국 곳곳에 만들었어야 될 거 근데 아니에요. 하나 만드는데 한 100억씩 드니까. 아, 그것도 지금 하니까 100억이 들지 옛날부터 해왔으면 옛날에 땅값, 집값 쌀 때, 건설비 쌀 그때는 때 다르겠죠. 예. 그것도 지났으면 지금 이런 사태를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 그러고 꼭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요. 새로 시설을 안 지어도 예. 아니, 지금 학교에 예. 시설을 풀었습니까? 안 쓰죠, 지금. 남아 도는 데가 천지잖아요. 요즘에 학교들이. 예. 뭐 학교 강당도 거의 안 쓸 때가 대부분이고 예. 1년에 몇 번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실도 안 쓰는 교실이 넘쳐나고 예. 그러면 그런 학교에 안 쓰는 시설을 정부가 다 징발해서 병설 유치원으로 만들으라고 예. 학교에 하고 그런 부분만 좀 지원해 주면 이 건축비나 돈 안 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100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부가 책임을 갖다가 방기해 놓고 그렇죠. 예. 그걸 방기한 책임을 갖다가 그렇죠. 예. 그 교육부가 예.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다고 주장하려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거지. 그렇죠. 진짜 100억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사태의 본질은 그렇게 유치원의 재산을 어떤 개인 그 사유 재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육부의 논리는 그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보조금으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주는 게 아니라 예, 예. 보조금도 주죠. 예,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는 학부모한테 예? 그렇죠. 이렇게 지원금을 국가가 이제 학부모가 어느 학교에 어느 유치원에 우리 애가 다닌다면 유치원으로 주잖아요. 주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유치원에다가 예. 그 유치원 선생들 예, 운영하는 운영 등 비용을 뭐 그렇죠. 인력씩 지원을 해주는 크기에 예. 따라서 다르게 예.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예. 그랬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거는 어떤 교육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적으로 이제 그 문을 닫거나. 예, 닫거나 뭐 매도에 매각해서나 매매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주장을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유치원의 지금 법적 지위는 뭡니까? 굳이 이렇게 엄밀히 따지자면 그거는 이제 그 소상공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라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요것도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보상금, 지원금 같은 걸 받았는데 사립 유치원도 교육청에다가 우리도 이제 포항 지진 피해 받아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육청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거 유치원이 교육기관이고 예. 또 귀찮을 때는 소상공인. 예. 정부 스스로가 교육부가 유치원의 위치에 대해서 저거가 다 못하니까 공설병설을 그렇죠. 또 공설병설에 고용된 예. 유치원 교사나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역할을 사립한테 이제 떠넘겼던 거 아니에요? 떠넘겼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래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본질은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유총 입장에서는 우리 사유 재산이니 인정해 달라. 그래 에듀파인도 뭐냐면 이제 국가 회계 시스템인데 이제 그 유치원을 운영할 때 모든 어떤 뭐 지출 내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겠다. 수지를 예, 이제 국가에서 하겠다.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 건데, 입력에 넣으면 예. 그러니까 에듀파잉 하면 그 뭡니까?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 에듀에다가 파이낸스 세금, 이런 재정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런데 한유총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뭐 자기도 에듀파인 도입하겠다. 대신에 우리 어떤 사적 건물이지 않냐 개인 그 사유 재산이지 않냐 건물은 그럼 여기에
뭐 이제 사용료를 달라 뭐 이런 입장으로 대립을 하고 아니 그 있거든요. 문제에서 만약에 정부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안 하고 예. 이거 사실상 흔히 보여지는 파견 근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사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려니까 비용 부담이 가중되니까 예. 인력 파견 회사 둬가지고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고용하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설 유치원을 가지고 너네들이 고용해라.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게 돈을 좀 보조해 줄게. 예.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시설 사용료로 지불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비용 정산을 할 때 예. 사설 유치원에 한해서 예? 예. 수익률 예. 정부가 별도로 투명하게 해라. 대신에 너네들한테 10%를 더 줄게. 예. 지원금을. 그래서 수익률 전체 매출이 뭡니까? 애들이 낸 그렇죠. 정부가 지원한 부분이 수익률 아닐까요? 예, 예. 그러니까 수익률 빼기 비용 빼서 순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순수익을 전체 들어간 비용의 5%든 10%든 보장을 해주겠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우리가 1년에 매출액이 정부 지원금과 매출액을 합치셔서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되면 애가 지금 요즘 뭐 유치원 보내고도 학부모들이 한 20몇만 원, 30만 원 더 낸다며요? 그렇죠. 예. 그건 좀 그럼 이따 정부 지원금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이니까 최소한 5, 60만 원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1인당 53만 원 정도 왜? 들더라고요. 평균. 그 작은 데가 운영비, 예. 그럼 53만 원이면 10명 오면 얼마예요? 한 달에? 530. 100명 오면 5,300만. 5,300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 10%면 530. 예. 그럼 한 달에 530 보장해 주겠다. 대신 쏘기면 그거는 법적 처벌. 그 530 보장에는 수익률에는 너네들 시설 보전료도 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예. 뭐 그것도 해결책일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계속 이제 교육부에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여기는 수익을 내는 어떤 이제 개인 사업체가 아니다. 여기는 아니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의 국가장 놈들한테 예. 너가 예. 유치원 해봐라 수익률 안 내게 하겠어요? 누구 마누라들 시켜서 다 유치원하라고 하면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보고 해결하면 오라고 하겠어. 다 전국의 유치원 대표들 또 시도마다 하나씩 뽑아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익률 10% 보장해 줄게. 대신에 너네들 돈 속이면 회계 투명하게 하고 속이면 그때부터 바로 행령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률 보장되면 그리고 그 수익률에는 그 너네들 건설 비용, 예. 건축 비용에 대한 사용료, 감가상각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라. 예.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은 뭐 10년 단위로 하자든지 5년 단위로 하다든지 이렇게 정하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자영업자로서 수익률을 정부가 보장해 주니까 그거는 감수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예. 대행업자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구매 대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용역도 주고 하던가. 예. 그러면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지도 묵을 길 줘야 대행을 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다 하면 좋은데 왜 못합니까? 한 개당 100억씩 들고 그게 고용할 때마다 공무원이라며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이제 소장님 방법도 이제 그 어떤 해결책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쨌든 거기도 어떤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엉망으로 운영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생들을 계속 이제 그 받으려면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라든지 아니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 그 내용에서 예, 예. 남을 의식해서 우리는 뭐 이런 교육 그렇죠.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사립은 그렇다는 시설이 거예요. 뛰어나고 뭘 하고 노력을 하지요. 또 거기 교사들도 이제 사립 유치원 교사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장에 신분 계속 보장이 안 되니까 계속 더 있으면 잘하려고 계속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 세계 어디든 국가 공무원이 하는 시스템과 그렇죠. 그러지 않고 또 경쟁을 통한 부분에서는 예. 항상 뛰어난 건 예.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론이 뭐 그 사립 유치원을 이제 투명하고 그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만은 또 한 가지 쟁점이 국공립 유치원을 뭐 40% 50% 늘리겠다라고 지금 그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뭐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이 그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요. 그 교사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결국은 공무원 정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예.
정부가 유치원 운영 경험이 있는 유치원 원장들 보고 예. 너네들이 우리 대행업자 해라. 예. 대신 건물은 우리가 정부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마련해 줄게 공간은. 예. 그래서 네가 우리 대행업자를 하라고 유치원 운영 경험이 뭐 몇십 년 이상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일종의 정부가 대행업으로 계약직 대행업으로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선생 뽑아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장소는 학교에다가 뭐 하든지. 학교에는 다 안 될 겁니다, 그게. 왜? 아, 그 이제 왜냐하면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예. 동네마다 다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아니 초중고등학교도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 예. 어떻게 한번 예,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병설 단설이 이제 있는데 단설이 있는 것도 병설로 이게 다 이제 충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렇게 다 있죠. 뭐 예, 아파트 단지도 있고 뭐 교회에서도 근데 하고. 예, 근데 소장님 방법도 정말 괜찮은. 예, 아, 좋은 그래가 방법인 것 학교 같습니다. 유치원에 그 요즘 학교 애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루 종일 텅텅 비어 있죠. 예, 예. 요즘 애들이 뭐 운동장에서 놉니까? 그럼 뭐 운동장의 4분의 1 정도는 유치원에 예. 각종 놀이시설 해서 그게 칸막이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빈 건물들 찾으면 교실 예. 몇 개가 있는데 한쪽으로 다 몰아가 예. 빈 데는 한 구석으로 해서 딱 구역을 정리해서 거기는 유치원이다라고 하고 예. 먼 건너게 칸막이 한 다음에 그런 시설을 쓰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유치원은 유치원 건물을 별도로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해가지고 가면요. 간단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도 정부가 100억씩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항상 공무원식 발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죠.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유치원 사태도 물론 이제 뭐 누구 일방의 잘못은 아니지만 정부도 너무 강경 일본도로 이렇게 좀 그 밀어붙이는 감이 예를 들어 소장님 같은 이런 어떤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그 한유총 쪽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바로 수용은 안 예. 하겠지만 대화를 계속하면서 문제 보완을 하면 풀어가면서 수용이 해야 될 거라고 되는데. 보거든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그 유은혜 장관이 뭐 속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경 일변도로 막 계속 이제 물에 붙이니까 피해는 이제 우리 학생 학부모 이 문제가 애초에 저런 식으로 터진 것도 유은혜가 장관 될 때, 부총리 장관이 될 때 예. 걸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안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하겠나 싶으니까 이게 한 건 하려고 맞습니다. 박용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 폭로부터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폭로도 상당 부분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도둑놈들 다 때리잡겠다 해가지고 그 정권 편 잘 드는 30, 40대 여자들 끌고 와서 아, 예, 그 시민 싸움을 붙였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도 보면 이번에도 유치원 끌고 가는데 뭐 나와가지고 뭐 도둑놈이다 어떤다 유치원 원장 그 단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민단체라는데 거기 단체 대표 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그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뭐냐면 그 유치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립 유치원 원장님 중에도 정말 사명을 가지고 애들 교육 그런 분도 많지요. 많거든요. 네. 세상이 다 하고. 썩은 게 그리고 있어요. 공립 유치원이라고 비리 없는 게 아닙니다. 공립 유치원도 얼마나 썩었는데. 그럼요. 뭐 공립 유치원 되면 다 해결될 것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 뭐 국립대학이라고 비리 없어요? 비리 많지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이거 국세청 동원하고 검찰, 경찰 동원하고 무슨 수사하겠다 하고 뒤지겠다고. 정부가 조폭도 개인업자라고 하면서 말라 뒤져요? 개인업자를. 예? 그렇죠. 개인업자가 뭘 어떻게까지 해먹었던 지금까지는 정부가 통제를 안 했잖아요. 네. 통제 안 한 정부도 책임이 있지. 돈을 줘놓고 처음부터 보조금을 처음 줄 때 이 예.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고 그거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예. 확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왔겠어요? 그때는 그냥 던져주듯이 줘놓으니까 이거 공돈 생긴네 하고 유치원도 그 돈은 그 돈대로 받아 챙기고 애들을 부모한테 영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특별 교육도 시켜야 된다가 유치원비는 그대로 올렸잖아요. 30만 원 받아. 그러니까 처음에 한 유치원비가 옛날에 30만 원 했는데 예. 이게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1인당 얼마요? 23만 원요? 20 얼마요? 23만 원 예, 정도 네, 더 이렇게 내죠. 주니까 그 돈은 그 돈대로 받고 또 30만 원 좀 더 받잖아요. 더 내야 되죠. 20몇만 원이든 예, 학부모들 더 내야 되죠. 평균으로. 그러니까 유치원 비용만 올려버린 계획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 처음에 돈을 주면서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고 유치원의 버릇들만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지. 저거는 책임이 없고 유치원만 도둑놈인 것처럼. 그렇죠. 예. 세상에 자영업자 중에서 양심적으로 하는 자영업자가 별로 있습니까? 예.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게 목적이지.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요게 그 문제의 어떤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국가 보조금 받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시민단체도 받고 뭐 다 받습니다. 국가 다 보조금 받죠. 예. 받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5만 원을 받는다 치면 그 25만 원을 어떻게 써야지? 그러면 그 지금 정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왜 해외 유치원비가 해외 여행을 가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유치원 하는 사람은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근데 그 기준이 뭔지 뭘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게 불분명해가지고 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싶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벌은 돈 수익금을 잡아서 그 돈을 갖고 네가 뭐 엿을 사 먹든 뭐 명품을 사든 성인용품을 사든 관계없는데 그 안에 계산되기 전에 돈은 손대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 한계를 명확하게 기준이 표현했으면 있었어야죠. 예. 이렇게 됐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교육부 누가 없애달라 요즘 그런 글들도 있던데요. 교육부 전 정직 고위 관료다가 대학 총장이 된 사람이 교육부가 간섭이 이 정도인 줄도 몰랐다. 대신 무능하기는 또 엄청나게 무능해요. 네. 교육부가 없어야 한국 교육이 제대로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쪽도 있는데요. 예. 자, 문 정권이 자기들 지지도가 제일 높은 집단이 30, 40대 여성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20대 여성만 해도 낮아요. 예. 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애들 유치원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 사람들 끼고 앉아갖고 예. 유치원을 도둑놈으로 만들면,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파업할 권리도 있지요. 미국에는 경찰도 파업하잖아요. 예. 유치원이 왜 파업 못해요? 아니, 경찰도 파업하고 직업 군인들도 파업하는 나라도 많아요. 예. 그런데 유치원이 왜 파업을 못해요? 예. 이게 무슨 독재 국가입니까? 아주 더러운 놈들이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제 맘카페 같은데 여론을 보니까 여론은 굉장히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아, 그 사람들이야. 예. 내가 볼 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30, 40대 여성들이 좀 있을 건데요. 아마 한장수 뉴스 브리핑의 회원이나 시청자 중에는 제일 적을 거예요. 내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세상에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릴 거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혼재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말을 들어.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시켜서 유치원의 폐단들을 만드는 사람은 정권이고요. 그럼 그걸 또 보수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문재인이 위원회 취임한 전에는 문정권 집권하고 1년이 되도록 뭐 했어요? 그렇죠. 예. 내버려 두고 예? 유치원에 적폐가 쌓이도록 방치하지 않았어요? 예. 갑자기 위원회 취임하고 난 뒤에 누더기가 된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어깨 힘 좀 줄라니까 유치원 두들겨 잡으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두들겨 잡는다고 해결된 문제라고 봅니까?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야지요. 딱 맞는 말씀이십니다.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론이 좀 우호적이다 싶으니까 좀 이렇게 이제 막 나가고 있는 막 거죠. 패면 합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의 제일 큰 쟁점이 뭐냐 하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헌법에 보면 분명히 사유재산은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예. 유치원, 대형 유치원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립유치원 예. 그 재산 다 기부해라고 말도 했다고 그렇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런 놈들이 다 있냐.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여론이 좀 우호적이다 싶으니까 막 강경 일본대로 가면서 그냥 막 때려잡는 거죠 뭐.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정부가 처음에는 보조금 없이 다 지 돈으로 유치원 보냈는데 정부 보조금이 떨어지고 나서 유치원 비용이 올랐잖아요. 예, 예. 60만 원대까지. 예, 사실상. 50몇만 원. 예. 그러면 올랐는데 유치원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 그 수준만큼 올라갔느냐?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유치원이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이제 맞벌이 하는 사회로 가는 속에서 애들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봐주려다가 애들 봐주는 데서 애를 먹이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을요. 예.
문정권 편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 모순은 모순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제발요,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단선적으로 동물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그렇죠. 예, 정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거 기사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이제 원화 14명의 교직원만 8명,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 방만 경영 눈살 뭐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공립유치원인데요. 교사 한 명당 학생이 이제 뭐 1.2명인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 그런데 그 공립유치원이니까 그 교사에 대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월급은 다 나가고 또 연금까지 줘야 되고.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러한 국공립 유치원을 40% 50%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공무원 정원 효과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출연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